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9월이겠죠?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희 9월 2일 날 봐요. 9월 2일 날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약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시험을 봐요. 자, 그런데 이때 9월 2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내신을 한창 준비를 하고 있을 때야.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 뭔가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려운 시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7월 달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자, 9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각자가 우빈아 정신 차리고, 동환아 정신 차리고, 서준이도 정신 차리고, 저 뒤에 누구야, 태건아 눈 떠 일어나. 민혁아 한번 때려줘. 저 시키 저거. 선생님 요즘에 굉장히 입이 거칠거칠해졌어요. 우리 애기한테도 맨날 시옷 기옷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놈의 시옷 기옷만 얘기하는데, 야 너네 되게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정신 차려. 자, 잘 들어. 너네들 9월달 모의고사 몇 등급 받고 싶어? 얘기하지 마.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자, 몇 등급 받고 싶어? 그치? 자, 몇 등급 받고 싶은지 지금 생각나는 거 있지? 자, 지금 봐봐.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필요해? 일단 90점 확보해야 되지. 그치? 자, 잘 들어. 이제부터. 자, 내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야. 그리고 18번부터 19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적 물어보고 신경 변하죠. 그치? 우빈아 정신 차리고. 20번부터 24번까지의 5문제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 제목, 요지, 함의 추론, 주장을 말하는 대의 파악 문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번부터 28번까지가 도표 및 일대기, 그쵸? 그래서 안내문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29번이 어법 문제고요. 그리고 30번부터 39번까지가 뭐예요? 어휘, 빈칸, 순삽이라고 하는 가장 난도 높은 쪽. 그리고 40번이 여러분 요약 문제고요. 그리고 41번부터 45번까지가 뭐요? 장문 독해요. 됐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지 잘 들어. 자, 1번부터 17번까지 그러면 여러분 2점이잖아요. 보통 듣기가 3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34점에 36점이 되는 거야. 맞아? 18에서 19번까지는 4점이야. 20에서 24는 5문제잖아, 얘들아? 그러면 2, 5, 10이잖아. 여기에 한 문제 정도가 보통 3점짜리가 나와. 무조건. 그래서 11점이야. 자, 그리고 25에서 28은 5, 6, 7, 8이니까 2, 4, 8, 8점이야. 29번은 얘들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2점으로 내가 잡고 갈게. 자, 그리고 30부터 39번까지가 여러분 총 몇 개냐면은 11개죠. 아니지. 31, 2, 3, 4, 5, 6, 7, 8, 9, 10개구나. 자, 10개니까 10개 곱하기 2인데 여기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5문제가 3점짜리예요. 그래서 5점을 더하시면 15점이에요. 25점이에요. 여기가 무려 25점. 자, 그리고 요약 문제는 기본적으로 2점. 여기는 5문제지만 보통 한 문제, 장문 독해 42번이나 1번이 2점이기 때문에 11점이에요. 됐어, 친구야? 자, 그럼 잘 들어.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야? 동환아, 우리 문제 풀 때 수능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어디야, 주로? 어법? 너는 어법이야? 29번? 또 그거 말고 진짜 어려워라고 하는 게 어디야? 빈순삽이라고 얘기하죠.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 쪽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답률 15%, 그러니까 오답률 15위 안에 보통 10위 안에 빈순삽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얘네들은 그런데 총 몇 점이야? 잘 봐봐. 근데 얘네들 몇 점이야? 25점이다. 25점이야. 그치? 자, 내가 25점 중에 정말 다 못 풀겠어. 그치? 그래서 내가 반띵만 했다 치자. 그럼 몇 점이야? 12에서 13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잘 들어, 얘들아. 10에서 13점을 맞았다 치고 나머지 문제를 가면 자, 100에서 12점이 빠지면 몇 점이야? 88점이지.
2등급 확보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네가 빈순삽에서 보통 여기 3점짜리 5개가 나온단 말이야. 3점짜리 5개 정도를 틀리면 조금 위험하지. 그치? 5개를 다 틀리는 건 좀 위험하지만 적어도 4개 정도 틀려도 뭐 한다는 얘기야? 2등급은 일단 확보. 여기서 내가 운 좋게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은 바로 뭐로 간다? 1등급 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 왔어? 자, 그래서 본인들 생각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지금 너희들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항상 시험 보고 나면 85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 모의고사 볼 때. 그러면 두 문제만 더 맞았어도 내가 1등급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 두 문제를 어디서 더 맞으실 건데요? 그게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두 문제를 더 맞추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번 바뀌잖아요. 그쵸? 어떤 때는 여기를 맞고 어떤 때는 저기를 맞잖아요.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번호를 자꾸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모의고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듭니다. 자, 얘기 잘 들어야 돼. 왜? 너네 매번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그대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내신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수능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너네들은 생기부도 잘해야 되고요. 출결도 잘해야 돼요. 맞아? 5등급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 4가지가 사실은 다 잘 돼 있어야 돼. 근데 어느 하나만 잘 돼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냥 골고루 그냥 이렇게 중간 이상만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특출나게 너무 잘해. 근데 이거 너무 잘한다고 해도 또 그거면은 수능이 조금 안 되면 요걸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요걸로 얘가 메꿔주는 거야. 서로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다 합쳐서 보는 거야, 너희들은. 대학 갈 때, 입시 갈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니네들은. 좀 형님들하고 달라. 형님들은 그냥 내신 전형으로 가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고, 생기부로만 갈 거면은 사실 수능 최저 안 보는 학교들이 중위권은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학교들은 무조건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중경예시 아래로 들어가시면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생기부로만 가는 거야. 학종 전형으로만.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지금 너희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이 안 되면 변별력을 못 보면 수능으로. 수능이 좀 안 되면 생기부로. 안 되면 출결로. 맞아? 이런 보완할 수 있는 파트들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수능을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수능을.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항상 시험을 보면 적어도 나는 몇 등급이 정해져 있어. 이래야 돼.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을 졸이지. 그치? 오늘은 몇 등급을 받을까? 이 생각할 때 있잖아, 얘들아. 그런 과목이 없어야 되는 거야,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항상 나는 1이던 2던 3이던 그치? 내가 어쨌든 목표하는 등급이 있잖아. 그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일단 선생님의 목표는 일단 1등급을 받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1등급만 항상 그쵸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우리는 1등급과 2등급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잡아주는 거고, 혹시 본인이 지금 등급이 그거보다 더 아래인 친구들은 이번에 목표들 등급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마이너스 1로 가야지. 그치? 한 등급 더 위로 업 시킬 수 있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4야. 그럼 뭐 몇 등급으로 가야 돼? 3 보는 거야. 내가 3이면 2로 보는 거고, 2면 1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잡을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3등급, 4등급은 얘들아 무조건 듣기 다 맞으셔야 돼요. 18, 19번 다 맞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입학은 사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입학은 조금 애매하니까 대입학 살짝 버리고, 얘들아 보통 대입학은 애매할 때가 있어서 25, 28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41, 45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40까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게 뭐다? 노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예요. 이건 기본빵이야. 여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특히 지금 요게 좀 맨날 여기가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고 장문독해에서 하나 정도 틀리는 게 있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제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치? 많이 읽어보면은 장문독해는 극복이 가능하다 친구야. 그래서 요거 하는 건데
듣기가 한두 개 왔다 갔다 틀리는 친구들한테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듣기는 여러분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한 번씩 시험을 볼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듣기 문제 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몇 문제만 딱 골라서 정리해 줄 거야. 그렇게 해주고 말 거야. 근데 그것만 해줘도 늘 수 있어. 그래서 듣기는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할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노랭이 파트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야. 요것만 하면 몇 점이야? 40, 48, 50, 61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61에다가 나머지는 조금씩 풀어보면 얘들아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70 나오니까 3등급 되는 거야. 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파트가 있어야 돼. 깔아주는 파트에다가 플러스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다? 파랭이들이 바로 뭐야? 너네들이 조금 더 이제 2등급이 되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2등급이 되주면 해줘야 되는 파트가 바로 20에서 24번, 29번. 근데 30에서 39번은 얘들아 이거는 1등급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셔야 되는 파트.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서 왜 이 얘기 해준다? 본인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파트를 먼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아예 1학년 때. 나는 선생님 빈칸 추론을 잘 못하니까 빈칸 추론만 열심히 할게요. 얘들아 어차피 빈칸 추론은 고3이 돼도 꾸준히 해요. 고3이 돼도 극복 못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1등급 애들도 맨날 고3 이 빈칸하고 순살 있잖아요. 고난도 문제로 계속 풀어줘요. 그럼 계속 해야 돼. 형님이 돼서도. 네가 어차피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때 가서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대신에 뭐다? 이런 건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무조건 네가 깔고 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한다? 내가 교재를 대입파악을 먼저 잡은 이유가 있는 거야. 대입파악은 반드시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끝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얘들아 대입파악. 너네들도 알겠지만. 그래서 대입파악을 조금 더 이번에 집중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집중을 시켜드릴 거냐면 29번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아예 문법을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총 3가지의 문법만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 능동, 수동, 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를 말하면 분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분사 구문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태에 대해서 가고 동사 형식 얘기할 거고 접속사 얘기하고 딱 요번 여름방학 때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요거 얘기할 거니까 이 시간에 좀 잘 들어주시고 조금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제가 기존에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다? 첫 번째, 수능을 지금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모의고사에서 목표를 좀 갖고 가자. 그래서 올해 지금 너희들의 지금 이번에 올 여름의 목표는 몇 등급?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1등급 받을 거야, 2등급 받을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제어가 돼야 되는 게 노랑인지 파랑인지 빨강인지를 보셔야 된다. 근데 빨강이는 오래 간다. 그치? 요건 고3 때까지 계속 가는 파트니까 적어도 요 노랭이 파랭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라. 됐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같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대입학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얘들아 1번부터 볼 거야. 나 안 풀어줘. 너네가 먼저 풀어야 돼. 자, 지금 1번 문제 보이시죠? 한번 그대들이 푸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3분 드릴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3분. 네. 응? 추워? 그 자리가 너 지금 지우야 너 있는 자리가 그래. 2학년이 빨리 풀어. 잘못 찍혔어. 동환이 빨리 풀어. 너 프린트 줄까? 불안하냐? 그러죠? 뭐 괜찮겠어? 빨리 풀어 그럼. 신나게 졸려. 야 태훈이, 너 잘하고 내가 준 시간이야? 어? 잘하고 준 시간이야. 빨리 풀어.
1분 남았다요. 이거 어차피 오늘 숙제예요. 시율이 다 풀었어? 꽤 하는데? 자, 얘들아 보자. 이거 문제 풀 때, 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자, 근데 지금 필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교재 그 앞부분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는데, 필기 못하는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은 빈 종이에다가 좀 미리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요거 따로 문제지 만들어 드릴 건데, 선생님 아직 작업 중이라서 다 못 가져와가지고, 자, 요거를 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적어야 돼. 일단 적어봐. 얘들아, 우리 모든 글을 볼 때 특히 대입 파악을 보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주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설명 방식이라는 걸 내가 체크를 해. 자, 잘 들어. 나는 이 수업을 하는 목표는 얘들아 첫 번째 너희들의 등급을 지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함이고, 두 번째, 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치?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희가 내신처럼 이건 이렇게 나누고 이거 하긴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볼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글을 볼 때 이 글의 설명 방식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 이 5가지를 너가 항상 느끼면서 봐야 돼. 됐어?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거야. 자, 그래서 글의 방식, 설명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념이 나와요. 얘들아, 통념이 나오면 별일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반박이 되고 반박이 글의 주제가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두 번째,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어떤 개념, 정의를 내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무엇으로 간다? 예시의 글로 흘러가는 거. 요것도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설명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비교와 대조. 요즘에 사실 난이도 높은 지문들 보면요, 대부분 비교 대조 구문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교 대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3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은 문제점을 제시를 해. 얘들아,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 해결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맞아?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어떤 흐름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오는 게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는 인과관계라는 방식으로 쓰여요. 크게 총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이제 목표는 이거야, 얘들아. 네가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이 지문의 흐름이 이 5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너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자꾸 해버릇해야 돼. 이건 선생님이 자꾸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너가 직접 해버릇해야 글이 보여. 이게 뭔 말을 하는지가 느껴져. 그래서 반드시
글의 설명 방식 5가지를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셨을 때,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에다가 제가 쓸 건데요. 자, 1번 문제를 보셨을 때 얘는 지금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 방식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통념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니면 개념을 얘기했나? 아니면은 비교 대조를 썼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 방식을 썼을까? 인과관계를 이야기했을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글은? 약간 이 글은 여러분 사실 뭐냐면 언뜻 보면 2번. 그치? 언뜻 보면 개념 예시잖아.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이 글은 진짜 잘 봤어야 되는 게 사실 뭐였었냐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 or가 개 중요해. 자, 체크 잘해. 자, or를 잘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함축음이 문제를 풀 때 밑줄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밑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밑줄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밑줄이 가장 밑에 있을 때는 빈칸도 마찬가지인데 밑줄이 가장 밑에 있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글이 수능 방식의 글은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머리와 꼬리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대부분 이 하단의 이야기가 상단에 이미 언급이 돼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밑을 봐도 잘 몰라. 왜? 너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어딜 본다? 이런 경우에 특히 앞을 더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앞을 봤는데 아니 보니까 Any Learning Environment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난 그래서 개념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거 문장 구조 좀 나누고 들어갈게요. 자, 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누셔야 되냐면 인스팅트까지 예쁘게 괄호. 자, 특히 구문 독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꼭 따라와야 돼요, 얘들아. 글을 읽을 때 고3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문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거잖아. 어떠한 학습 환경이라도 라는 거야. 근데 그 어떠한 학습 환경이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자, 다루는 거야. only라는 단서를 하나만 체크를 할게. 얘들아, only는 오로지란 뜻인 거야. 자, 오로지는 치우치는 거야. 자, 근데 A or B지. 맞아? A or B인데 야, 친절하지 않냐? B에도 only가 온다. 그치? 그럼 이거잖아. A만 다루든지 B만 다루는, 그치? 둘 중에 한 군데만 다루는 어떠한 학습 환경은 결국 뭐 한다? 무시를 한다. 무엇을 무시한다? 우리의 능력의 절반 정도, 그쵸? one half니까 절반 정도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학습 환경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학습 환경은 우리의 능력치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다 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누가 봐도 부정이잖아요. 누가 봐도 부정이잖아요. 그쵸? 글의 흐름 시작부터가 여러분 부정으로 나오는 거야. 자, 보통 글의 흐름 자체가 부정으로 시작하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부정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정에 대해서 좀 꽂혀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것도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들어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A가 뭐였어? 데이터베이스 본능에만 또는 뭐래요? 자, improvisatory라고 해야 하는 improvisatory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선생님 발음이 좀 그렇네, 구리네. 자, 요거는 여러분 써있지 않은데 밑에 써놨어야 되는데 원래 별 단어로 아마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요거 써두세요. 자, 즉흥적인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아셔야 해요. 이거 모르시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써놔. 자, 그래서 요 단어를 여러분 쓰시고, 자, 그래서 봐봐. 즉흥적인 본능에만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본능만을 다루는 어떠한 학습 환경은 무시를 한다. 우리 능력의 절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본능의 한쪽 본능에만 치우치면 무시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it is bound to fail 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it
it를 잘 잡아. 자, 앞으로 대명사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대명사 it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특정 명사를 받아줄 확률이 높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사실 무엇을 받는 거겠어? 앞에 어떤 특정 명사를 받을 거야. 누구 받는 거 같아? it는. 여기서 it는 누굴까? Any learning environment야. 근데 any learning environment가 뒤에서 뭐 하고 있어? 이미 수식을 받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A든 B든지 간에 본능, 한쪽 본능에만 치우친 학습 환경은 be bound to 뭐뭐 할 예정이다. fail 할 예정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실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실패가 된다고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야?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 무슨 얘기인 거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너 망해.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지. 양쪽을 균형 있게. 우리 항상 그러잖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늘 시험 정리할 때도 매번 얘기하잖아. 자꾸 우리는 공부할 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쵸? 수학에만 치우치고 아니면 국어에만 치우치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만 치우치고 이러잖아. 근데 얘들아,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사실은 치우친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지만 치우치지 못한 과목은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그거 어차피 합산이야. 맞아? 학교를 가게 될 때는 국영수 과가 합산이 된단 말이야, 친구야. 그러면은 너 영어를 못하면 아무리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뭐하니? 영어 때문에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의미인 거야. 어느 한쪽에만 자꾸 쫓아서 가잖아. 그런 학습 환경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뭐 해야 돼? 균형 있게 가야 돼. 됐지? 여기까지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봐봐. It makes me, 자, 그것이, 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꽂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만 꽂히는 건데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든대요.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나게 한대요. 얘들아, 재즈 기타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재즈가 뭐야? 재즈가 보통 뭐 하는 거냐면은 대부분 즉흥 연주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정해놓고서 그 주어진 그냥 기본 코드를 가지고서 계속 그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형을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즉흥성의 연주를 가장 많이 하는 장르가 재즈예요. 이건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 왜? 자, 재즈 기타리스트를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즈 기타리스트는 they겠지. 이들은 not going to make it, 자, 뭐다? make it, 하지 못할 것이다. 그치?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했어. if 체크 잘해. If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but don't know how to jam in a concert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jam 하는 걸 잡아야 돼. 잼을 요렇게 잡아볼게. 색깔을, 요거를 색깔로 못 잡고 B라고 잡을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B, 잼 위에다가 B라고 써주세요. B.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봐. 이 사람이 뮤직 티어리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치? 많이 알지만 이 사람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재즈 기타리스트는 실패하는 거야. 맞지? 즉흥 연주를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라는 말은 지금 위에서 내가 A하고 B 중에서 지금 뭐야? 무엇에 대한 얘기인 거지, 친구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뮤직 티어리는 이론이잖아. 이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갖고 있는데 A에 치우친 거야, 이 경우는. 그치? A에 치우친 경우지. A는 있는데 B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 make it 하지 못해.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앞에 있는 fail하고 똑같은 말을 그대로 not make it 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거죠. 앞 얘기 다시 말한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치우치면 그래. 근데 A에 치우치면 B를 못하면 어차피 망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여러분 봐봐. some school이야. 자, some school. 자, 요것도 한번 그냥 보세요. 자, 어떠한 스쿨이라던가 직장도 강조를 해. 얘들아, 나는 궁금해. A stable
and Rotland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어. 나 궁금스.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로트 데이터베이스란 로틀런드라는 말이 밑에 써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치면 너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A야 B야? 데이터베이스 A야 B야? A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강조를 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는 거야. 즉 A에 집중을 해. 그러면 이 학교들과 직장들은 ignore 하는 거야. 자, 무엇을 ignore 하겠어? 당연히 뭘 무시하겠니, 서준아? 뭘 무시할까? A에 집중하면 B를 무시하는 거예요. 즉흥 연주를. 그쵸? 즉흥적인 본능을 무시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에게 연습이 되어진 즉흥적인 이런 본능을 무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즉 A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계속 A에만 얘기하네. A를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친구야? A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겨? 결론? 창의성이 고통받아. 창의력이 안 나와, 친구야. A에 집중의 결과야. 창의력이 없어. 창의력이 힘들어져. 창의성 있는 일을 꺼낼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냐 여기? 체크.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체크할 거야. 자, 앞에서 내가 some 얘기했지. 자, 이거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some and others예요. 얘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ome and others 체크. 자, some and others라고 얘기했어. 이제부터 잘 들어봐. 자, 이제 잘 들어봐. 내가 지금 A에 집중하면 B를 안 보고 A에 집중하면은 창의력이 없어. 창의력이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했어. 자, 다음 얘기를 보자. others, 다른 사람들인데 emphasize, 강조하는 거야. creative usage of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한대요. 자,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니까 A인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여러분 보이니? without installing. 자, 설치하지 않고. 무엇을 설치하지 않아?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식의 어떤 많은 양들을, 지식의 자본을 설치하지 않고서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지식이 뭐였어, 친구야?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식을? 내가 앞에 지식을 뭐라고 그랬어? 많이 안다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 A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데이터베이스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A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A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A 하지 않으면 시우라, 서준아, 정신 차려. 너 이따 물어볼 거야, 서준이. 자, A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어디에 집중한다는 얘기야? B에 집중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얘기인 거야. 자, 이 글의 설명 방식 뭔지 알겠어, 이제? 이 글의 설명 방식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통념 반박, 2번 개념 예시, 3번 비교 대조. 3번인 거야. 이 글은 정확하게 여러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개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하는 흐름이 뭐예요? 비교와 대조예요. 그래서 비교 대조를 잘 봐야 돼. 왜 잘 봐야 되니? 얘들아 지금 잘 들어. A든지 B든지 자꾸 어느 한쪽에 꽂히면 한쪽에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겨. 이 얘기지. 그래서 내가 A에 꽂혔을 때 창의력이 망가져.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이제는 뭐에 꽂힌다는 얘기야? B에 꽂혔다는 얘기인 거잖아. B에 집중을 하고 A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ignore. 자, 무시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다.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자,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주제에 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식이 없이 그냥 즉흥적인 거에만 집중하면 깊이감이 없다.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심화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포함을 하는데 자 무엇을 포함하냐면 위치도 잘 봐. 자 그래서 무엇을 포함한다? memorizing하고 storing 하는 거야. 얘들아 memorizing 하는 건 알잖아. 암기하는 건데 store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 저장하다라는 거야. richly structured database. 자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런 서브젝트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잘 못하게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히려 또 지식에 집중하면은 지식이란다. 임프로바이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지식이 부족해지니까 사실은 이해력이 떨어져. 됐지? 여기까지. 왔어? 자 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돼?
여러분 봐봐. You get people. 너는 사람들을 얻어. 그치? 사람들을 얻어. 이게 뭔 말인지 봐봐.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잘 들어. 자, 내가 지금 A에 집중하는 경우와 B에 집중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어. 맞아? 여기까지 비교했지? 자, 이 다음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great improviser야. 뭐겠어? 위대한, 대단한 즉흥 연주자야. 맞아? 즉흥자잖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인 거야. 자, 즉흥적으로 하는데 but don't have depth knowledge.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지식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즉흥적인 거니까 어디에 꽂힌 거야? 그레이트라고 했으니까 B에 집중하고, 대신에 A는 뭐 하는 거야? A는 없어. 자,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not이 있어요, 없어요? On the contrary, in contrast, 우리 비교 대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조가 뭐냐면은 반면에거든요. 여러분, 이 글에서 반면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딱 뭐 얘기했어? 썸 하나 때리고 아더 하나 때렸거든? 그런데 썸하고 아더를 때리면서 썸에서 A에 집중한다는 말 보여줬지. 그러면서 아더스 다음에 뭐가 나왔어? B에 집중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그리고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 B에 집중하는 거 보이지? 맞아? 그러면 이 글의 흐름은 어디까지 연결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여기서 갑자기 틀어져서 A 다시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B 얘기 계속 할 거야, 너라면? 어디로 가야 돼? 끝까지 B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요걸 제가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저처럼 풀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요거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좀 어려운 글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원래. 그래서 뭐라는 거야? 결국 이 글의 흐름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B라는 얘기하고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야. 갑자기 내가 A 막 얘기하다가 이제 B 얘기했잖아. 근데 B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A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맞아? A를 얘기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뭐 이게 온도 컨트롤이 이런 거 있어야 돼, 얘들아. 그치? 대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 다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 다음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B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넌 알고 있어. 됐어? 자, B에 집중하는 사람들, A는 없고 B에 집중하는 사람 알고 있어. 자, 그러면 you may know, 알 거야. Someone like this where you work. 바로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어떤 이것과 같은 사람을 알 거야. 친구야, 여기서 말하는 this는 항상 얘기해. 앞문장 전체를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가 되는 거야? B에 집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너는 B에 집중해. 어떤 사람? 즉흥적인 거는 잘하는데 지식은 없는 사람이야. 그치? 그런 사람을 봐. 그 사람들은 있잖아. 자, look like a jazz musician. 그쵸? 즉흥 연주를 잘하는 재즈 뮤지션처럼 보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appearance of jamming. 얘들아, 아까 jam이 뭐라고 그랬어? 민혁아, 아까 jam이 무슨 뜻이었어? 즉흥 연주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자, 그래서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즉흥 연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하지만 얘들아,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아는 게 있어, 없어?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누구예요? 계속 B에 집중하는 거죠. 그치? B들은 바로 뭐 하는 사람이야? 아는 건 없는데 즉흥 연주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다?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얘들아, 에어 기타가 뭐야? 에어 기타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저희 이렇게 하는 거 에어 기타예요. 기타 없는데 기타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에어 기타라고 하거든요. 그치? 막 왜 이렇게 막 노래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에어 기타야. 그러니까 뭐야? 지적인 에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으로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기인 거야. 이해됐어? 지적인 공기 기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공기 기타 진짜 보여, 안 보여? 없잖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요. 있어, 없어? 없이 즉흥 연주에만 집중하는 B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지. 뭐라고? 지식은 없으면서 즉흥 연주만 하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것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걸 찾으라고. 자,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푸는 거야. 자, 오답 선지는 무조건 다 본다, 얘들아. 그리고 너네들 보면은 체크가 은근히 잘 안 돼 있어. 답만 체크돼 있는데 왜 되고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선지를 구별을 할 때 이런 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자, 뭐냐면
선지를 얘들아 잡잖아. 선지의 근거가 기본적으로 항상 뭐냐면 1번 기본적으로 언급이 안 된 것들을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오답 선지 근거라고 써줘. 오답 선지 근거. 1번 언급 안 된 거. 당연히 언급 안 된 거는 무조건 제껴야지. 그지? 자 2번 언급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앞뒤 이야기가 다르게 말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소재의 불일치 이렇게 쓰자. 소재가 안 맞을 때, 소재가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 자 크게 요거, 그리고 약간 요거 되게 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선행관계 또는 인과관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요즘 약간 수능에서 선지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데요. 선행과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때문에 B가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B 때문에 A가 일어난다. 이렇게 쓰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보자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언급이 안 된 거, 소재가 맞지 않은 거, 그리고 여러분 선행관계가 잘못된 것들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자 친구야. 여기 지금 보시면 경험 얘기 얘들아 우리 있었어 없었어? 경험 얘기 자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경험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제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쁘지 않아. 왜냐면 기타 얘기가 나오니까 예술가적인 어떤 탤런트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런데 여기 봐봐. solid knowledge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확고한 지식이라는 거야. 확고한 지식은 지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지식이 일단 있어. 나 지식이 일단 없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틀린 거야. solid knowledge에서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다 안 보고 요거는 단어로 봐도 괜찮은 거야. 자, 요거로 가. 자, 3번. Posing as experts by demonstrating their in-depth. 얘들아, in-depth knowledge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solid knowledge, in-depth knowledge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야. 쓰면 안 된다고. 소재가 불일치하잖아. 나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뮤지컬 피스. 얘들아, 뮤지컬 피스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곡. 뭐라고 그러지? 곡. 그 음악의 곡 있잖아. 그 곡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석할게요. 자,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건데 highly educated audience.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쵸? 매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한다. 뭔 소리야? 너 왜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난 전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약간 소재를 조금 비슷하게 활용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기타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firm knowledge. 틀렸어. 그게 아니라 firm knowledge에서 루트가 왔어 안 왔어? 얘들아, 루트는 뿌리 깊은 거야. 그치? 뿌리가 있어 없어? firm knowledge에 뿌리가 있어 없어? 뿌리가 없단 얘기잖아. 어머, 지식이 별로 없단 얘기네. 그치? 자, 그러면서 뭐 한다는 얘기야? 겉보기에는 creative한 ability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creative라는 말을 위해서 아까 잠깐 뭐라고 얘기했었어? 즉흥적인 걸 내가 안 하고 지식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 친구야? 잠깐 요거 색깔로 체크해 볼게. 어디 있었어? 여기. 크리에이티비티가 사라진다. 고통받는다 이 말 했었잖아. 그럼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 거야? 네가 즉흥적인 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아까 여기도 나오잖아. 뭐였었지? 여기 있었는데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까먹었어. 어딨지? 얘들아 안 보이니? 어딨지? 여기. 아이 쌀이. 자, 그래서 얘들아 크리에이티브 유세지 오브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사용이라는 것이 improvisational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무엇이다? 같은 이야기로 봐야겠지. 그치? 결국은 B는 있는데 지식은 A는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글 자체의 흐름은 여러분 사실 뭐예요? A와 B를 서두에 지금 들이댄 거예요. A에 집중하는, B에 집중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근데 하자의 주제를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인 거야? A에 집중하자는 얘기야? B에 집중하자는 얘기야? A도 B도 한쪽에만 치우치면 돼? 안 돼? 안 되고 균형 있게 가자 이 말인 거야. 균형 있게 가자인데 그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쵸? 대신에 근데 어떻게 끝났어? 되게 중요한 게 A 얘기 집중적으로 하다가 B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밑줄은 어디에? B 쪽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B로 끝나야 되는 거야. 되셨어요? 이 글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죠. 네, 왜냐면은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거 헷갈려요. 비교 대전은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얘들아, 항상 뭐냐면 A를 얘기하고 B를 얘기했어. 다시 또 A 얘기하고 이럴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걸 얘기할 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A 다음에 B를 얘기할 때도 지금 봐봐. 얘가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R이라는 단서를 줘서 B로 전환하겠다라는 힌트를 줬잖아. 그러면 B에서 A로 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 반대로 반면에 이런 식으로 뭐가 또 얘기가 흐름이 연결어가 와야 돼요. 근데 없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계속 B로 가는구나. 그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네가 느껴야 돼. 그래서 이 글이 되게 좋아요.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배님들도 많이 틀리셨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